여기에서 사용하신 부분은 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미리 사업자 등록 여부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윤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2026년 첫 촬영이에요. 저희가 유튜브를 2025년도 2월 달에 촬영을 시작해서 새로운 해를 맞았는데, 첫 번째로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바라시는 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 구독자가 12,000명까지는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머무른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.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더 열심히 찍어보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주변에 좀 널리 전파해 주셔가지고 우리 10만 넘게 갈 수 있도록 올해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촬영일이 1월 12일이거든요.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3일 뒤면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팁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이란 개념을 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뭐 자료만 제출하면 돌려받는데 이 정도만 알고 계셔서 간단히 연말정산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원래 소득세는 체계가 1년 동안 번 돈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한 번에 납부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고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. 근데 그럼 한 번에 일시에 세금이 너무 몰리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세금을 조금씩 떼놓는다, 이런 거를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자한테 돈을 줄 때 미리 정해놓은 표대로, 미리 정해놓은 표라는 게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표가 있어요. 이 정도 연봉이면, 이 정도 부양가족 수면 얼마를 떼라 이렇게 떼놓은 표가 있습니다. 그 표대로 미리 떼놓습니다. 그럼 1년 동안 미리 뜯겨 나갔죠. 뜯겨 나간 거를 근로소득만 있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1월 달에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한번 정산할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나는 부양가족이 10명이야. 근데 부양가족이 10명인 것만 고려했지 10명이 어디다 쓰고 어디다 병원 가고 어디다 신용카드 쓰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 못하고 미리 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정말 많이 뗀 건지 덜 뗀 건지를 한번 정산하자. 이게 연말정산입니다. 연말정산 신청하는 서류에 보면 결정세액이 있고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있어요. 결정세액은 내 연봉에다가 세율 곱해서 얼마의 세액이 결정되는, 진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, 이게 결정세액인데, 기납부세액은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원천징수당한 그런 세액이거든요. 두 개 비교해서 돌려주든 더 뜯어내든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연말정산 과정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님이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셨는데, 제가 좀 이따 연말정산 팁들을 설명드릴 거예요. 거기엔 이제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나오거든요. 아마 근로자분들이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만 되는 세액공제를 전체 금액에 빠진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대표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세표준을 중간으로 놓고 보면 연봉이 있고요. 연봉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과표가 되고,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입니다. 그러면 세액이 나오는 이런 구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소득공제, 세액공제를 비교해달라고 그랬어요. 소득공제는요, 이 과세표준이 되기 전 단계에서 빼주는 겁니다. 곱하기 만나기 전 단계에서 빼주는 게 소득공제. 세액공제는요, 곱해서 세액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빼주는 게 세액공제.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낼 돈 100만 원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.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 곱하기 전이니까 곱하기 세율만큼 줄어든다,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, 우리 대부분 경리과에서 이제 연말정산한다고 서류 내라 그러죠. 그러면 간소화제도 들어가가지고 쭉 긁어서 이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내고 얼마나 줄겠지, 얼마나 올지 한번 호기심 천국처럼 기다리는, 여기서 이거는 내가 소득공제로 얼마 들어가고 세액공제로 얼마 들어가는 건지를 구분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전략 세우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다른 무엇보다 국세청에서 이미 12월 17일 날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.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. 이러한 주제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되게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해줬거든요. 이대로만 하더라도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이 안에서도 꼭 아셨으면 하는 것,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료도 만약에 이제 어디서 보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회계감원이의 댓글창에 그 자료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세액공제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저희 나라가, 제가 지금 87년생이거든요. 87년생 비율로 50% 이상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.
문제 중에 문제라고 봅니다. 네, 저는. 그래서 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시고 하면 결혼세액공제로 한 명당 50만 원,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해주거든요.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죠.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24년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 생애 한 번 해주는 거니까 이 혜택을 꼭 받으셔서 100만 원은 세액공제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혼도 해주나요? 재혼도 해줍니다. 24년도 이후에 재혼을 하셨다라고 하면 생애 한 번이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체력 단련장 소득공제를 말씀드릴게요. 대표님이랑 저도 이제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체력 단련장에 쓰신 비용의 30%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한도는 300만 원이거든요.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요가랑 필라테스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보통 학원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세요. 그냥 업종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신 부분은 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미리 사업자 등록 여부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지. 요가 선생님한테 팁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. 네. 어울리지 않게 요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굳어가지고. 운동이 중요하니까. 근데 이제 헬스장 같은데 돈 지불하는 거 소득공제, 세액공제 말고 소득공제니까 곱하기 전 단계에 공제해주는 겁니다. 300만 원 한도로 쓴 금액의 30%를 어쨌든 해준다는 거니까 잊지 말고 헬스장에다 갖다 준 돈들 세금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자녀 세액공제예요. 저희 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를 8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10만 원씩 상향했거든요. 그래서 한 명은 25, 두 명은 55, 세 명은 95, 네 명은 135만 원입니다. 이렇게 자녀 세액공제도 한도가 올라갔으니까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자로만 신청만 잘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걸 제출하실 필요가 없어요. 앞에 제가 얘기했던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제가 팁으로 말씀드린 거고, 이 세 번째는 따로 안 해도 기본적으로 자기네 부양가족이 들어있으면 된다, 이런 설명이겠죠? 네,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따로 제출하는 것 중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저도 이제 안경이거든요. 근데 제 안경은 안 돼요. 안경 안 되는 게, 저는 시력 교정용 안경이 아니거든요. 저는 시력이 2.0이라서, 그리고 안경이 알이 없습니다. 이 유튜브를 찍고 알을 다 빼버렸어요. 반사되는. 저는 알이 완전 있습니다. 네. 시력도 안 좋고. 저는 시력이 좋아서 시력 교정용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생들 교복 같은 거 사는 경우에도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월세 내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월세는 근데 대신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만 해주는 거고, 최소 15%에서 최대 17%까지 해주거든요.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요즘 3.3이나 이런 사이트들에서도 연말정산을 좀 도와주는 것 같던데, 이런 사이트들은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? 아니면은? 일단 얘기 드리면,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 때는 3.3%를 쓰실 이유가 전혀 없고, 연말정산은 사실 회사에서 해주는 원천징수거든요. 그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겠죠? 그들이 그게 잘 안 되었을 때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하라는 얘기일 건데, 일반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이제 다운받는 게 근로자분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. 해줘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제 대상자가 더 있어요.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데, 부양가족이 쓰는 정보가 저희한테 와야 그걸 함께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, 함께 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회사에 제대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.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제가 하나만 더, 이제 지금 PD님 물어보셨으니까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거든요. 청년은 34살까지는 소득세 감면이 90%예요. 급여를 받으셔도 낼 세금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,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감면 명세서를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소득세를 거의 내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청년분들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
자기 세금 돌려받는 거니까 본인이 관심 갖는 만큼, 애정 쏟는 만큼 연말정산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좀 더 한층 더 발전된 사고로 자기 거 자기가 챙기는 그런 마인드를 갖자.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보도자료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2026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더 다양한 컨텐츠 저희 둘만이 아니라 더 많은 등장인물들을 좀 막 소개를 해가지고 좀 신선한 맛이 이제 더 1년 됐었으니까 저희가 신선한 맛을 좀 제공해드려야 되겠다.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 내용도 준비하되 구성도 좀 이렇게 한번 변화도 시도해보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낼 돈 100만 원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.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 곱하기 세율만큼 줄어든다.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훨씬 더 전략 세우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